네, 다음은요.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하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오늘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나라는 그냥 손가락 빨아야 돼. 손가락 북한처럼 손가락 잘 아시겠지만 온고 이기신 제가 처음에 중학교 영문과 배울 때 이 말뜻을 몰랐어요. 아살 온자 예꽃자 지신 세고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예꽃을 생거 알고 해서 세용서 배운 인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지루하게 부정선거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짧은 시간 미분을 해가지고 볼 때 옳고 내 것을 알아가지고 이기신 제 것을 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옛날에 부인들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할 때에 사병들은 철저하게 약을 제때 먹었어요. 아이다는 약인데 그것이 아주 산약이고 덜력인데 그렇게 영해가지고 나왔는데 장교들은 급한 마음에 자꾸 복을 타니까 신약을 새로 사가지고 먹다가 어떻게 잘못해가 나이 죽을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는데 그게 대한 복을 잘 모르면 결국은 세균 내성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이런 그 속적인 사람 목숨 딴다 이 얘기인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필요한 것은 선거가 이래 살 게 없어요. 선거 때만 좀 바쁘게 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을 거 옛날에 한 것을 뒤집어가지고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아 요거는 옛날에 여기 한 게 조금 실수였다.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요걸 좀 개량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우리 개하이고 사회지방 개선이죠. 그런 식으로 수법이 점차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기 시민들이 뭐냐면 일부 통계학자들 얘기하거나 또는 참가인들이 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역적 상황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선거의 기술은 저 앞으로 따라오는데 저희들은 뒤에서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밝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기술이 발전했다고 부정선거를 앞에 붙여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부정선거 국가라고 공식화했다는 뉴스가 좀 반갑죠. 호주와 홍보 증가를 언급했고 홍보 특허지는 한국에서 제조한 기사가 있었다. 현재 정권의 대표자인 이재명 씨가 한국의 가짜뉴스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중국 개입 부정선거라고 언론을 표창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혐오 가짜 정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 나라 이러다가 건널 것 같아요. 성격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다. 가짜 정보다. 불정보다. 이런 걸로 표현을 지어서 공개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했으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었습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해석하시고 다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 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세팅값이 원래 적어가지고 원래는 15%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 겨우 결과는 보니까 0.73%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기는 표차를 원래 자기 1% 이내로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그 당시 야를 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당을 봐서는 이것이 참관한 당신들의 노력으로서 드러났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사전 투표와 통계 수치상 보장이 추진된다는
저 원고 초기의 주장에 대한 대부분 판례를 달려가지고 판결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부분에서 뭘 했냐면은 원고는 사전 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하는 선거인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향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다. 원고를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사회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낮고 그와 달리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 나타나는 통제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먼저 원고의 이 주장은 선거의 통제 구속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서 선거 무효 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헌 설명하면 회계한 주가 350년 돼도 생길 수 없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와도 대부분은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일단 사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먼저 사실을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2차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애매하게 사실 정리를 부실하게 했다. 사실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실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사실 판단에 따라 가지고 현행 법에 따른 법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 통계가 이상한 것은 문제 지역구인 인천시 연수의 통계 수치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급표에서 민경욱과 이정미 관계에서 그 데이터 없이 사실 정리 없이 사실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김종수한 얘기입니다. 또 선거의 성향 관련해서 보면 사전투표 4월 지나는 사전투표와 당이라는 당일투표가 우리가 4월 며칠 차이지만은 며칠 앞서서 하면 더불어당을 지지하고 또 당일 거기에 당을 나가서 선거하는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반대당을 지지하는 저희들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이것이 선거 방식이 달라서 미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기 났고 또 더불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면 왜 통계 결과가 매우 문제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판결에서는 이 관계에서 이 통계관계 이상에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만 그러나 다 구체적인 규칙에 위반된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강조했다. 대수 법칙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잘 말씀드렸지만 표본의 관점 대상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지금 600만 했으니까 그렇게 많으면 통계적 소점의 적용률도가 향상된다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수학적인 정명 공식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표본수가 많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이나 그 차이가 그에 여기에 수렴한다. 0.00%는 몰라도 지금 표정 편차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정상을 보는데 저 정도가 되면 40T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저 갈로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회투표율과 선거 당시의 정치적 판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그 높거나 낮은 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그 대법원이 판결했고 또 국민에서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선거, 다른 선거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등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반전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선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인생의 선거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반대 투표를 하는, 반대 사인 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또 반대 사인 투표를 하는 선거인이 정당 지지 등 성향이 유사하다면은 그에 따라 일부 선거구 또는 권역에서 후보자별 관내 사인 투표 득표율에 대비해서 관내 사인 투표 득표율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도 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갈로의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비율이 소수점 전체다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전체 지역구 253개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그 비율과 각각 다른 쪽으로 유일됐고요. 정당별 후보자간 상금의 득표 비율이 유사하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경험치게 현재에 반한다고 보기 없다. 판단을 잘하는 마당이 경험치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